파리 생제르맹이 킬리안 음바페의 결승골에 힘입어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84분을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이 프랑스 무대 첫 메이저 트로피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뒀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은 4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컵 준결승 스타드 렌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파리 생제르맹은 발랑시엔을 3대0으로 격파한 올림피크 리옹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쉽지만은 않은 경기였는데요. PSG가 전반전 77% 볼점 유율을 가져간 가운데 16회, 2중 3회를 상대 골문 안으로 보냈습니다. 페널티킥을 놓치는 아군도 있었습니다. 전반 36분 음바페가 키커로 나서 시도한 슛이 프랑스 국가대표 골키퍼 망당다의 손에 걸리면서 무산됐습니다. 기다리던 득점은 전반 40분 터졌는데요. 음바페가 역습 기회에서 후방의 롱패스를 왼쪽에서 받았습니다.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해 날카로운 오른발 슛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수비발에 맞고 굴절돼 골키퍼가 예측하지 못한 위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추가 득점이 날아갔습니다. 후반 7분, 음바페가 좌측면에서 중앙으로 진입한 뒤 문전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만단다 골키퍼를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어 후반 13분에도 음바페의 페널티 박스 안상단을 향한 강슛이 만단다 골키퍼 펀칭에 막혔습니다. 대회 통산 14회로 최다 우승팀인 PSG는 15번째 정상에 도전합니다. 2020년도 시즌 이후 3년 만에 우승 도전입니다. 한편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39분 교체될 때까지 84분을 소화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8%, 긴 패스 성공률 67%, 태클 성공률 50%, 지상 경합 승률 60%를 기록했습니다. 평점 7.4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어 평점은 7.3점이었는데요. 4명의 선발 미드필더 중에선 7.7점의 파비앙 루이스 다음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중 두 번째로 활약을 펼치며 중원 싸움에 활발하게 가담하며 제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어려운 전반이었지만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했다. 어느 나라에서도 FA컵은 중요하다. 시즌 시작 전 목표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강인은 지난 1월 열린 2023 프랑스 트로페 대 샹피옹에서 툴루즈를 잡아내면서 PSG 첫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리그앙 우승자와 프랑스컵 우승자가 맞붙는 슈퍼컵으로 메이저 트로피로 꼽히진 않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소속이던 2018년도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5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2개 수확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PSG는 18승 8무 1패, 승점 62점으로 프랑스 리그앙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2위와 승점 차는 12점으로 아직 리그가 7경기 남았으나 우승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컵에서도 리옹과의 결승전만을 남겨뒀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으로 다시금 트로피를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 첫 시즌 만에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운 파리 생제르맹이 쿠프 드 프랑스 결승 진출로 트래블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컵 4강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스타드 렌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올랭피크 리옹과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합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트래블에 도전하는데요. 지난 1월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를 2대0으로 잡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고 거둔 첫 우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되었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승점 62점으로 브레스트에 12점 앞선 1위에 올라 있어 사실상 우승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챔스에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챔피언스리그 정상까지 오르면 사관왕을 달성합니다. 음바페 선수에게 기가 막힌 로빙스루 패스도 눈길을 사로잡았었습니다. 페널티킥 실축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음바페 선수였기에 살려내질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혹평에도 엘리케 감독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을 주목했던 엔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페인 라리가를 시청하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슈퍼스타다. 우리 팀의 매우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 플레이했으며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때로는 펄스 9도 가능하다. 최고 기술 능력을 갖고 있고 수비 능력도 뛰어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슈퍼컵 우승, 프랑스컵 우승, 리그앙 우승, 챔스까지 우승을 하면 첫 해에 사관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관왕은 확정이고
프랑스컵 우승까지 해서 트랩을 달성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챔스까지 우승하게 되어 멋지게 사관왕하길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 조심하시고 행복 축구하길 응원합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페널티 박스 밖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파리 생제르맹인 것으로 드러나며 화제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SNS를 통해 이강인과 킬리안 음바페의 사진을 올리며 유럽 5대 리그에서 박스 밖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PSG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오직 리그에서만의 기록입니다. PSG는 박스 밖에서만 총 14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전까지 합쳐 PSG가 넣은 62골 중 22.6%를 차지합니다. 2위는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10골보다도 4골이 많습니다. 3위는 9골을 기록한 분데스리가 강호 라이프치히입니다. PSG가 중거리 슈팅 능력이나 프리킥에 가장 능통한 팀이라는 뜻인데요. 강한 슈팅과 함께 골문 안으로 넣는 정확도까지 겸비해야 박스 밖 득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PSG가 박스 밖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데 1등 공신은 주포 음바페입니다. 14차례 박스 밖 득점 중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스 밖 득점의 3분의 1 이상이 음바페 몫이었습니다. 음바페는 강한 발목 힘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슈팅은 그물을 찢을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실제 그의 득점으로 골망이 찢어지는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음바페는 PSG의 해결사인데요. 2017년 PSG로 이적한 뒤로 그는 297경기에 나서 247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은 더 경이롭습니다. 리그 24경기에서 24골을 넣으며 한 경기당 한 골을 넣는 페이스입니다. 리그 득점 선두이며 2위와는 9골 차로 이변이 없는 한 리그 득점왕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PSG의 박스 밖 득점이 많은 선수는 비티냐입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로 중거리 슈팅 능력이 탁월한데요. 올 시즌 박스 밖에서만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6골을 넣었습니다. 박스 안 득점이 박스 밖 득점보다 더 많습니다. 음바페와 비티냐를 제외하면 5명이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PSG에 온 뒤 박스 밖 득점에 한 골을 얹었습니다. 이강인 외에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 하키미, 에메리, 아센시오가 한 골씩을 넣었습니다. 사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기록을 소개하면서 음바페와 비티냐를 부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바페와 함께 이강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만큼 PSG 내에서의 이강인 영향력이 크고 지난 몽펠리에전 득점이 환상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